공증 사무실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종이 한 장이 넘어가는 소리조차 칼날처럼 선명하게 들리고 계약서 위에 놓인 도장은 마치 누군가의 운명을 찍어 누르기 위해 기다리는 붉은 심장처럼 떨리고 있었다. 화영은 끝내 웃었다. 그 웃음은 승자의 여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의 교만이었다. 준호는 옆에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알리 회장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인도 전통 복장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그 여자의 눈빛,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었다. 드림그룹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욕망, 자신을 버린 세상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채화영이라는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오래된 결핍뿐이었다. 오장민은 마서린의 도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작은 도장 하나에 서린의 이름, 서린의 삶, 서린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대신 살아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백호는 그런 장미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장미 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뿐이었다. 장미는 마침내 계약서 위에 도장을 눌렀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장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마서린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죽은 자를 대신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이 함께 들어있었다. 화영은 그것을 복수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로 착각했다. 감사합니다, 알리 회장님. 그녀는 허리를 숙이며 웃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여자답게 이번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차지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알리 회장으로 변장한 수키의 눈동자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 시선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짓밟히고 빼앗기고 미쳐버린 척.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분노가 그 얇은 천 너머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수키는 속으로 웃었다. 네가 판 무덤에 네 발로 들어온 걸 축하해, 채화영. 그 말은 소리 없는 선고였다. 이제 화영이 서명한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자기 죄를 자기 손으로 인정하게 될 덫이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한영자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화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여긴 당신이 올 때가 아니야. 화영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화영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자리야? 내가 또 뭘 숨기고 있길래? 공증.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준호는 불길한 예감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장미는 영자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직감했다. 백호 역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영자는 화영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너 내 남편하고 붙어먹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안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아직도 당당해? 화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말 조심해. 여기서 더 떠들면 당신만 우스워져. 그러나 영자는 미친 듯이 웃었다. 우스워? 누가 우스운지 끝까지 가보자고. 네가 먼저 내 머리채 잡았잖아. 다음 순간 영자는 화영에게 달려들었다. 화영의 머리채가 움켜쥐어지고 공증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 이 미친 여자야. 미친 건 너야, 채화영. 남의 남편, 남의 인생, 남의 자식까지 다 훔쳐놓고 내가 사람이야? 영자의 절규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속고 살았던 여자의 붕괴, 아들 백호의 출생 비밀 앞에서 무너지는 엄마의 두려움,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백호는 급히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영자는 백호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백호야, 우리 백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백호는 굳어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자는 말을 삼켰다.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말하지 않으면 백호가 영원히 어둠 속에 남을 것 같았다. 화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맞죠?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당장 끌어내요. 그러나 수키는 조용히 손을 들어 사람들을 멈춰 세웠다. 그녀의 눈은 영자를 향해 있었다. 미워할 수만은 없는 여자. 속고 이용당하고 빼앗긴 또 다른 피해자. 수키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날 밤 백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도장이 놓여 있었다. 한문으로 마자가 새겨진 문양. 단순한 도장이라고 하기엔 이상하게 정교했고 오래된 가문의 표식처럼 보였다. 백호는 그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드림그룹 본가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마대창 회장은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백호가 도장을 내밀자 마 회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이걸 어디서 났나? 백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혹시 이런 마자가 찍힌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회장님의 가족이라는 뜻인가요? 마대창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도장을 만지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다. 누가 이걸 가지고 있었나? 마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회장님, 이게 정말 드림가와 관련 있는 겁니까? 마대창은 눈을 감았다. 먼 과거의 문이 열리는 듯 했다. 그 문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피가 이어졌거나 그 피를 증명해야 할 사람에게만 남기는 표식이지. 백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마 회장은 백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건 우연일 수 없다. 그 한마디가 백호의 정신을 흔들어 놓았다. 평생 강남봉과 한영자의 아들이라 믿고 살아온 세월, 준호와 형제라 믿고 부딪혔던 시간, 장미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영자는 강남봉 앞에 도장을 내려놓았다. 우리 백호 친부모 찾아주자. 강남봉은 도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어둡게 굳었다. 이건 가문의 문양 같은데 영자는 그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당신 뭔가 알고 있지? 강남봉은 시선을 피했다. 나도 몰라. 정말 몰라.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평생 그런 얼굴로 거짓말했어. 채화영하고도 그랬고 나한테도 그랬고 백호한테도 그랬어. 영자의 목소리는 부서지고 있었다. 강남봉은 도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 문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멈췄다. 이강혁이었다. 그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백호, 마자, 도장, 친부모, 가문의 문양.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출생 비밀이 아니었다.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할 또 하나의 폭탄이었다. 강혁은 곧장 어두운 복도로 빠져나갔다. 차 안에 올라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사람을 좀 찾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물었다. 여자아이인가요? 사내 아이인가요? 강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 오래전 버려진 아이, 사라진 기록, 조작된 서류, 그리고 채화영의 차가운 얼굴이 겹쳐졌다. 사내 아이입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아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찾으면 안 되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강혁의 입술이 비틀렸다.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누군가는 끝장나니까. 그날 이후 화영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알리 회장의 눈빛이 정숙희와 닮았다는 의심은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영자의 난입, 백호의 도장, 숙희의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복수 방식,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화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 아래에 감춰진 주름과 공포가 드러나고 있었다. 정숙해 내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다고.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떨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여자는 끝났어. 내가 끝냈어. 하지만 거울 속 화영의 눈은 이미 알고 있었다. 끝난 것은 정숙희가 아니었다. 이제 끝나기 시작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준호는 화영의 방 앞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조용히 문 밖에 서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화영은 흠칫했다. 준호는 천천히 들어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숙희가 살아있으면 당신은 끝나는 겁니까? 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인지 아닌지 이제 나도 알아야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있었다. 당신은 나한테 모든 걸 주겠다고 했죠. 비자금도 페이퍼 컴퍼니도 드림그룹도. 그런데 정작 내가 누구였는지는 끝까지 숨겼잖아요. 화영은 그를 노려보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 왜 이제야 이렇게 쉽게 합니까? 버릴 땐 그렇게 쉬웠습니까? 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나를 버린 이유가 드림그룹 때문이었다면 이번엔 내가 드림그룹을 가져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린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편 장미는 수키를 찾아갔다. 어두운 방 안 수키는 알리 회장의 장신구를 하나씩 벗고 있었다. 화려한 천과 보석이 벗겨질수록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회장이 아니라 엄마였다. 너무 오래 울지 못해 눈물마저 말라버린 엄마. 장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수키의 손이 멈췄다. 장미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아요? 수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을 리 없었다. 최화영 앞에서 강한 척 웃고 알리 회장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녀 안에는 아직도 빼앗긴 딸을 부르며 미쳐갔던 여자가 살아있었다. 장미야. 수키가 낮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무섭지 않아. 그런데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내가 무서운 건 복수하다가 너까지 다칠까봐 그게 무서워. 장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혼자 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같이 갈게요. 서린이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우리 둘 다 살아있었다는 걸 보여줘야죠. 백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서린이 사망하던 날의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CCTV가 비어있는 시간, 이강혁의 행적이 사라진 시간,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 백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다. 이강혁 당신 그날 어디 있었어? 그때 뒤에서 장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백호 씨. 백호는 서류를 감추려 했지만 장미는 이미 보았다. 또 혼자 파고 있었어요? 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미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눈빛이 이상해요. 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장 이야기를 꺼냈다. 장미 씨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장미의 표정이 굳었다. 백호는 겨우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평생 믿었던 게 전부 흔들리니까 내가 장미 씨 옆에 서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미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든 어떤 이름을 가졌든 나한테 백호 씨는 백호 씨예요.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믿어줄게요.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이강혁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창백했다. 백호가 도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미가 서린의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키가 알리 회장으로 화영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모든 실이 한꺼번에 당겨지고 있었다. 강혁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찾았습니다. 오래전 사라진 사내 아이 기록과 비슷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출생 기록이 2번 바뀌었습니다. 강혁의 눈이 서늘해졌다. 2번? 처음엔 버려진 아이, 그 다음엔 입양된 아이, 그리고 마지막엔 강혁은 숨을 멈췄다. 말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씨 집안과 연결된 흔적이 있습니다. 강혁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씨 집안, 백호, 도장, 최화영, 준호. 모든 것이 엉켜 있었다. 만약 백호가 단순히 강남봉의 아들이 아니라면, 만약 그 도장이 진짜라면, 만약 백호가 드림그룹의 피와 이어져 있다면 최화영이 쌓아 올린 모든 판은 무너진다. 준호가 탐내는 자리도 화영이 붙잡고 있는 권력도 모두 백호 앞에서 흔들릴 수 있었다.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안 돼. 이건 아직 밝혀지면 안 돼. 그날 밤 화영은 이강혁을 불러냈다. 빈 사무실에는 불도 절반만 켜져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유리창에는 두 사람의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화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백호가 뭘 캐고 다니는지 알아봐. 강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영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미?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백호가 가진 도장 단순한 물건 아닙니다. 화영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무슨 뜻이야? 강혁은 천천히 말했다. 맛이 집안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영은 책상을 짚었다. 말도 안 돼. 확인 중입니다. 확인하지 마. 화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졌다. 그런 건 확인하는 게 아니야. 없애는 거야. 강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번에도요? 그 한마디에 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번에도. 그 말은 너무 많은 과거를 건드렸다. 정숙희, 아이들, 오복길, 설인. 지워야 했던 이름들이 비처럼 사무실 안에 쏟아졌다. 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넌 내 지시만 따르면 돼. 강혁은 낮게 웃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 지시만 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화영은 그를 노려보았다. 후회해? 강혁의 눈이 흔들렸다. 후회할 자격도 없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혁은 설인이 죽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비냄새, 젖은 바닥, 다급한 숨소리, 그리고 돌이킬 수 없었던 순간.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채화영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진실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숙희는 화영을 다시 불러냈다. 장소는 드림그룹 본사 최상층 빈 회의실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회의실 중앙에는 어제 공증한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화영은 들어오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알리 회장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앉아있는 자세, 사람을 내려다보는 방식이 점점 정숙희와 닮아갔다. 화영은 견디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숙희는 웃었다. 계약 상대입니다. 웃기지 마. 나한테 왜 이래? 채화영 씨가 먼저 원한 계약입니다. 아니, 계약 말고. 화영은 한 걸음 다가섰다. 왜 꼭 나를 무릎 꿇리고 왜 꼭 내가 제일 아픈 곳만 골라 찌르냐고. 숙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픈 곳이 많으신가 봅니다. 화영의 숨이 거칠어졌다. 정숙희 너야? 회의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숙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부정보다 더 잔인했다. 화영은 떨리는 숨을 삼켰다. 말해. 너 정숙희야? 그때 문이 열리고 오장미가 들어왔다. 화영의 시선이 장미에게 꽂혔다. 장미는 조용히 말했다. 왜요? 무서워요? 화영은 장미를 노려보았다. 너까지 한패였어? 장미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한패라뇨. 우린 가족인데. 그 말에 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족. 그녀가 가장 많이 훔쳤고 가장 많이 부서뜨린 단어였다. 숙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채화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묘하게 익숙한 울림이 있었다. 사람은 자기가 벌인 죄를 잊어도 버려진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화영은 뒷걸음질 쳤다. 닥쳐 빼앗은 사람은 기억을 고르지만 빼앗긴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삽니다. 닥치라고 했어. 화영이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준호가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버려진 사람. 잊지 못하는 사람. 그 말은 정숙희의 말이면서 동시에 준호 자신의 말처럼 들렸다. 그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채화영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여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까지 버리지 못했다. 자신을 버린 엄마. 그러나 이제야 자신을 아들이라 부른 여자. 준호의 눈빛은 분노와 애정, 혐오와 갈망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한편 백호는 마대창 회장의 오래된 비서에게 접근했다. 낡은 요양병원, 비가 내리는 오후 백호는 오래전 드림그룹 집안일을 봤던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도장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백호는 숨을 삼켰다.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입술을 떨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백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아이요? 노인은 겁에 질린 듯 주변을 살폈다. 말하면 안 돼. 그때도 말한 사람은 다 사라졌어. 백호는 노인의 손을 붙잡았다.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누구입니까?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마 회장님 핏줄 중에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고 지워진 아이가 있었어. 여자아이만 문제가 아니었어. 사내 아이도 있었어. 백호는 말을 잃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백호가 돌아본 순간 누군가 급히 도망쳤다. 백호는 복도를 달렸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발소리, 비상문이 닫히는 소리, 지하주차장의 어둠.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외쳤다. 거기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백호가 그의 팔을 잡았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모자가 벗겨지고 백호의 눈이 커졌다. 이강혁 강혁은 거칠게 백호를 밀쳐냈다. 백호는 분노로 떨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또 뭘 숨기러 온 거야? 강혁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가 모르는 게 나아. 백호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서린이 죽던 날도 당신이 그랬지? 모르는 게 낫다고 그렇게 사람 하나 죽여놓고 입 닫게 만들었지?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입 조심해. 왜? 찔려? 백호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당신 그날 어디 있었어? 서린이 죽던 날 당신 어디 있었냐고.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 시각 화영은 준호와 마주하고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알리 회장, 정숙희 맞죠? 화영은 눈을 부릅떴다. 아니야.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겁 안 내. 겁내고 있어요. 평생 남을 무너뜨리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무너질까봐 겁내고 있어. 화영은 준호의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갈랐다. 준호는 고개가 돌아간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웃었다. 이제 좀 엄마 같네요. 화영의 손이 떨렸다. 준호는 붉어진 뺨을 만지며 말했다. 버릴 땐 엄마 아니었고 이용할 땐 엄마였고 때릴 땐 진짜 엄마 같고 참 이상하죠? 화영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호는 낮게 말했다. 나도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요. 맞으면 더 가지고 싶어져요. 드림그룹도 당신도 내가 잃어버린 이름도. 회의실에서 나온 수키는 홀로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장미가 뒤따라왔다. 엄마 괜찮아요? 수키는 대답 대신 벽에 손을 짚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장미가 놀라 붙잡았다. 엄마. 수키는 눈을 감았다. 채화영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정수키라는 이름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몸이 과거로 끌려 들어갔다. 아이 울음소리, 피 묻은 옷, 빼앗긴 아기, 미쳐버린 시간. 수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미야, 엄마가 그날 너희 둘 중 하나라도 더 꼭 안고 있었어야 했는데. 장미의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약해서 빼앗겼어. 아니에요. 빼앗은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채화영이요. 장미는 수키를 끌어안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두 모녀는 오래전 빼앗긴 시간을 아주 잠깐 되찾은 사람들처럼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